네,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뭐 미국은 내렸는데 국내는 또 오릅니다. 이 반등장에서 이런 포인트들 좀 궁금합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제가 오늘이 5번째 날이죠, 여러분. 금요일인데, 가장 중요한 얘기고,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장이 버텨주면, 그죠? 여러분들 한 두세 고비는 넘어간 것 같아요. 상당히 종목이 강합니다. 이거는 내가 어저께도 얘기해 줬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확인이 됩니다. 바로 원화 강세예요. 어제 미국장이 밤에 좀 상당히 흔들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두세 번째 시간에 나스닥 13,000과 11,900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제 나스닥이 처음에는 많이 밀렸어요, 여러분. 근데 결국은 11,900 근처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11,878인데요. 이 상황에서 역의 환율, 그러니까 토마토TV 시청자분들은 한 팁을 또 얻은 거예요, 여러분. 역의 환율 시장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편안하게 하시고 싶으면 이종복의 오전장 전략 전에 먼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환율을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역의 환율이 어제 급락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이상했는데 여지없이 오늘 주식시장이 급등을 하고 나스닥 선물도 지금 강세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HTS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지나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한번 설명 좀 드려볼게요. 엄청나게 중요한 설명인데 이게 지금 오늘장은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음에도 역외환율 시장에서는 플러스가 나는 게 조금 껄쩍지근해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만 이게 어제 겁니다. 이 환율이 왜 중요하냐면 환율은 결과론적으로 외국인들의 이탈 여부를 체크하거나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수 있는 매력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해외장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역외환율 시장에서는 1280까지 갔다가 밀려서 음봉이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요것이 제가 넥라인만 세팅해 드릴게요, 여러분. 1280을 돌파한다는 얘기는 1300을 시도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1280에서 1285원을 역외환율 시장을 잘 보셔야 돼요. 안 넘어가고 1260을 깨거나 1250 쪽으로 밀려 내려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원화 시장이 안정을 줄 거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주식시장 급락에 불안감이 없어집니다. 자, 다시 제가 없어집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능성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종복의 실전 매매 최고수 얘기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 의견을 정확히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1280을 돌파할 때는 변동성이 좀 계속 지속, 1250을 깨고 내려온다면 우리나라만의 강한 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미국 신경 안 쓰고. 대신 미국이 폭락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보시고 거기에 내가 달러까지 한 수 드릴게요.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가 105달러를 넘어간다라는 자체와 102달러를 깬다라는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어제 미국장이 엄청나게 흔들렸어도 달러가 약세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다시 12,00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이따가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 환율 쪽을 좀 잘 보시고 그다음에 오늘장은 전체적인 종목이 강한데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하고요. 거기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사료, 식자재, 음식료, 비료 이런 종목들을 물가 관련주라고 얘기한다 했어요, 여러분. 두 개가 동시에 다강합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2차 전지나 IT, 삼성전자, 현대차서부터 정통 섹터의 주식이 강할 때는 테마주가 밀려서 급락해야 되는데 그쪽도 강하고 테마주도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급락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양쪽 섹터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듣기 전에 환율 체크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예, 제가 조금 기술적 분석을 좀 한번 해드리려고 오늘장 전략에서 할
환율 얘기를 먼저 해드렸던 겁니다. 1280 돌파냐 1250 이탈이냐가 중요한데 이건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역외 환율 시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1280을 돌파하지 않고 지금 정도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밀려 내려간다면 주식시장이 결국은 61선 쪽으로 가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정도는 내가 드릴게요. 다만 1280 돌파할 때는 계속해서 물가 관련주 위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순환매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가 왜 강하냐면 실적을 겸비해서 가는데 실제 오늘장 같은 경우는 LG에너지까지 올라가요. 사실 저는 LG에너지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 중에 하나였는데 살아납니다. 그러면은 LG에너지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면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장비주 쪽에서 순환매가 급등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슈킹스는 2차전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밑에서 사기는 물 건너 간 것 같고 오늘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포스코 케미칼 같은 이런 주식입니다. 원래는 이 주식도 불안불안했었던 겁니다. 근데 2차전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주식보다는 그냥 제가 좋게 보는 거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원익 P&E 같은 이런 패턴의 주식이 내가 요새 얘기하는 그런 패턴이죠. 거래가 늘면 32,000원 돌파가 나옵니다. 이런 종목이 거래가 늘면. 그리고 장비주는 워낙 시가총액이 떨어지고 구치가 떨어져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올 때 2차전지 장비주 중에 가벼운 주식들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때 그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서 LG 에너지의 연관 검색어로 강세하면 아마 종목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쪽에서 좀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다시피 오늘장 저는 고려산업은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사료주가 또 가죠, 여러분. 사료주가 또 가면서 어제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지바이오는 거래가 더 들어와야 되고 20일을 뚫어야 되거든요. 내가 요번에 여러분들한테 이지바이오하고 선신 정도 허름하게 이런 주식이 거래가 실리면은 올라갈 여력이 큰 거니까 어쨌든 간에 이쪽 종목도 강하고요. 지금 보시면 그 다음에 비료 관련주도 사료 관련주가 간다면 비료 관련주도 가는 겁니다. 근데 비료 관련주는 역시 워낙 구찌가 작아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조빈을 한번 했어요, 여러분. 그죠? 빠지지 않죠. 근데 이게 세게 가려면 거래가 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료 관련주들도 계속 순환매 보는 거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종목들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다시 제가 삼성전자 쪽으로 한번 가서 한 코멘트를 미국으로 갈게요, 여러분. 이게 저는 실시간 방송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자, 빼고 보세요, 여러분. 나스닥, 다우, 독일, 국내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다시피 각 자체가 가파르게 해외장은 역배열 초입 국면이에요. 근데 국내장은 역배열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2021년 8월 달부터 역배열이 시작된 겁니다. 국내장은. 그러니까 나스닥이 지난 3월 중순 때 13,000 부근에서 15,000 부근으로 급반등이 나올 때 국내장을 보시면 61선을 못 넘어갔죠.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나스닥이 15,000 쪽에 있을 때 국내장이 367 수준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상당히 뒤처졌단 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 뒤에 나스닥이 15,000에서 11,600으로 폭락을 할 때 우리나라가 적게 빠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나스닥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주면서 21선 쪽을 뚫어준다. 이건 가정법입니다. 뚫어준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61선을 넘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나스닥 시장이 12,500을 뚫고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61선을 뚫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역배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한 방에 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환율 얘기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스닥이 반등 나올 때 61선을 뚫어주면 각을 돌리는 각으로다가 만들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시간에 두세 번째 시간에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357과 337의 박스 전략을 드렸는데 357을 뚫고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 겁니다.
상당히 좋은 얘기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다만 요 두 가지 내용은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정 짓진 못하겠고, 그죠? 아까처럼 달러가 102달러를 깨고 내려가거나 중간중간에 나오는 경제 지표가 GDP 얘기하고 막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 지표가 좋고 역외 환율 시장에서 환율이 1250대로 온다면 확률은 상당히 높다 정도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독일인데 독일이 14,200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도 중요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밤에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걸 확인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양호하게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드리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신다면 지금장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고비가 조금 넘어가지 않나.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한테 변동성 차트도 분석해주면 더 이 말에 힘을 줄 수가 있는데 그건 시간 되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 잘 참고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